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왜 이런 분위기의 영상을 찍고 있냐면, 얼마 전에 스타렉스가 저희 일행을 사이드미러로 때리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죠. 자, 영상을 보시게 되면 4차선 도로고요. 저희는 3차선 직진 차선에 자전거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스타렉스가 저희 뒤쪽에 서 있었고, 지금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차는 사고와 무관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가 바뀌어서 저희가 3차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고 그대로 차선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저희 일행을 때리게 됐던 경위죠. 일단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운전자가 자전거 타는 저희를 위협을 하고자 했던 의도가 다분히 있었고, 그때 사고로 났던 그 친구 증언에 의하면 그 전에도 그 스타렉스가 경음을 내며 우리를 위협하며 추월을 했던 것 같다 라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운전자들은 공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저희를 그래 미워할까요? 저도 운전자지만 공도에서 자동차 운행에 방해되도록, 아니면 예의를 지키지 않고 법규를 어기면서 타는 몇몇 자석 때문에 아주 많은 자석들이 운전자에게 그런 위협을 받고 있죠. 저도 운전자지만 아주 가끔씩 그런 잘한 이들을 보면 자동차로 위협을 하고 싶은 충동감을 느끼곤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사이드미러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일행을 가격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됐던 일이죠. 제가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일을 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종결이 됐고 그 사건 종결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 그리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기소가 되지 않고 경찰에서 보통 사건이 종결이 되죠. 그런데 이 운전자는 그 종합보험에 보험을 처음에 접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정도 사이드미러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가격을 당했다 해도 자기는 다친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경찰에서 나중에 피해자, 가해자, 당연히 후방에 있는 차량이 가해자가 됐고 전방에 있는 자덕이 피해자가 됐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종합보험에 등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 운전자는 마디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디모 뭔지 아시죠? 자동차 차고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상해 정도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기는 마디모를 등록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자기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타격을 당한 자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디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디모의 결과는 판단할 수 없음. 차량과 차량의 사고가 아니고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신체를 가격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디모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운전자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디모의 결과가 판단할 수 없음으로 나오자마자 그 운전자는 병원 영수증을 자기한테 보내라 라고 카톡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경찰이 아시다시피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검찰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은 보험 처리는 하기 싫으니까 영수증을 첨부하면 영수증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사고가 났던 당사자는 그렇게 못하겠다, 검찰로 넘어가든지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운전자는 기소가 되거나 벌금형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진 않고 기소가 되진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공도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덕이 공도 주행을 할 때 차량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전거를 즐겼으면 좋겠고, 세 번째, 혹시나 사고가 났다면 자덕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법규를 알고 그에 대해 올바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전 그 운전자가 했던 태도가 솔직히 자덕으로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사람을 차로 때렸는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피를 하려고 했던 그 행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쉽고 미울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운전자가 사고를 났을 당시 사과를 하고 빠른 처리를 해주게 됐으면 설도 감정사항도 안 하고 타격을 당했던 그 자독 동생도 역시나 젠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그쪽에서 비젠틀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 내피셜이니까 저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침을 뱉거나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사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이런 조명과 분위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조명에 땀 질질 흘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드런 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라 하세요. 안녕.